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니쌤입니다. 2탄 영상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6평 데뷔 영상을 좀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렸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다 해소해 드릴 건데, 제가 이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제 유튜브 채널이 이게 수능 영어를 위한, 그러니까 수험생들을 위한 채널인데 제 알고리즘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왜냐면 이게 막 제갈, 막 허그타이, 뭐 덕트 테이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좀 자극적이고 되게 폭력적이고 좀 그런 어떤 19금에 관련된 주제라서 아마 이런 걸 찾아보신 여러분들도 알고리즘이 좀 망할 수 있어요. 뭔가 막 이상한 막 영상이 뜨고 막 성인 인증하라 그러고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이제 검색을 좀 멈춰주세요. 진짜 이상한 영상이 너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시청 기록 다 삭제하고 다시 좀 깨끗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오늘 싹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댓글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워하고 또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채널이 시험 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10대에서 20대 초반 분들이실 건데, 그 분들은 이러한 어떤 장면이나 문구를 못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성인용,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이고 좀 19금이 되는 그런 장면의 묘사라서 여러분이 보는 일반적인 콘텐츠에서는 언급되지 않을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진짜 19금에서만 나오는 그런 특수적인 되게 잔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제가 19금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조금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썰들을 제가 좀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질문으로 정리를 했고요. Q&A 형식으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제갈이 뭐예요? 원래 쓰이는 단어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제갈이라는 게 원래 이 말한테 쓰이는 여기 입막음 장치예요. 그래서 이 제갈을 물려요. 길다랗게 생긴 금속 막대를 입에 물리고 거기다 이제 고삐를 걸어가지고 이제 이 말들을 제압할 때 쓰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범죄나 스릴러 이런 상황에서 이 입에다가 제갈을 물리다 라는 표현으로 사람한테도 이 제갈을 물린다라는 표현이 쓰여요. 되게 무서운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양말을 제갈로 쓴다고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양말뿐만 아니라 입에다 물릴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은 다 쓰일 수 있습니다. 뭐 동그란 공 모양도 되고요. 아니면 뭐 천 같은 거, 천조가리 같은 것도 되고, 뭐 테이프를 이렇게 칭칭칭 뭐 입을 막는 것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갈이라는 표현인 건데, gag라는 단어가 제갈을 물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갈을 물린다라는 게 입에 무언가를 넣어서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를 뜻해요. 그래서 확장 의미로는 말을 못하게 하다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이 gag라는 단어는 입에 제갈을 물리다, 말을 못하게 막다 라는 행위와 명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쓰이는 도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합성어로 확장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말 제갈은 입에다 양말을 넣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그 개그 앞에 붙는 다양한 합성어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쓰이는 도구에 따라서 다양하게 합성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싹 개그는 양말을 입에 넣은 상황인 거고요. 클로스 개그는 천조가리 그냥 뭐 다 돼요. 뭐 입에 넣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무공이나 뭐 금속 볼 같은 걸 넣는다 하면은 볼 개그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비트 개그라고, 이 비트가 금속 막대기예요. 이게 이제 말한테 쓰이는 제갈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입에는 금속 막대기로 된 제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그 비트 개그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그 동물들에게 쓰이는 제갈인 거죠. 그래서 이 합성어는 입을 막는 도구나 재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무한하게 합성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테이프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양말까지 넣나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이런 게 상황의 디테일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프를 막으면 사실 읍읍읍 이러면서 이제 소리도 낼 수 있고, 그리고 입을 오물오물 움직이면서 침을 모아가지고 그 테이프의 접착력을 약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입에다 양말을 넣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 혀를 움직일 수 없을 거고, 그리고 침 같은 것도 이제 다 흡수가 돼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프 접착력이 이제 단단하게 딱 붙어서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좀 철저하고 어떤 무서운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상상을 좀 해보자면 양말을 막 쑤셔 넣었어. 그럼 막 답답해서 숨쉬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적인 묘사를 조금 디테일을 넣어서 양말까지도 넣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허그타이가 뭐예요? 왜 돼지랑 관련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물 돼지는 피그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 돼지고요. 이 허그는 특정 돼지를 가리키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제 먹으려고 기르는 그 도축용 돼지를 뜻해요. 살집이 두툼하고 그리고 이제 덩치가 큰 그런 어떤 도축용 돼지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돼지를 허그라고 하고 피그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이나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다른 명칭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명태인데요. 이 명태가 이 물고기 이름인데 얘를 갓 잡아 올린 거를 생태라고 해요. 근데 이 갓 잡아 올려가지고 얘를 꽁꽁 얼리잖아요. 그럼 얘가 동태가 됩니다. 동태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명태를 우리가 말렸어. 그럼 얘를 국어 또는 황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얘를 굽잖아요. 이 건조된 거를 이제 구워. 그럼 얘가 바로 그 유명한 먹태가 되는 거예요. 또 이 명태의 새끼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또 말려서도 먹는 거 노가리라고도 하죠. 이런 것처럼 가공 방식이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 명칭이 진짜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돼지를 가지고 뭐 허그, 피그, 또 우리가 먹는 돼지 고기는 포르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한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그 타이 포지션, 타이가 묶다잖아요. 그래서 돼지를 묶는 자세입니다. 돼지를 왜 묶을까요? 먹으려고 묶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돼지가 저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팔다리, 이 앞다리랑 뒷다리, 이 4개 다리를 다 칭칭칭 묶어서 한 대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돼지를 앞으로 묶으면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뒤로 이렇게 다 넘겨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버리거든요. 아예 옴짝달싹 못하게,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포박, 묶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허그 타이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묶음하고는 정말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팔 묶고 다리 묶으면은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면서 이동도 할 수 있을 텐데 허그 타이 자세로 묶게 되면은 일단 앉지를 못합니다. 뒤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요, 팔다리가. 그래서 막 뒹굴뒹굴 떼굴떼굴 굴러야 이동이 좀 가능할 거고 만약에 관절이 안 좋으면 그마저도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허그 타이 자세로 묶으면은 보통은 이건 제 생각인데 뭐 납치를 해서 이동을 하더라도 좀 무섭게 약간 도축용 돼지처럼 트렁크에 그냥 던져서 이렇게 쌓아서 간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좀 그런 디테일한 묘사가 들어간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그타이 자세를 이제 언급한 것은 도축용 돼지의 자세로 묶는 상황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6번째. 자, 그냥 손발을 묶는 거랑 허그타이로 묶는 거랑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냥 손발 묶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동이나 움직임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 허그타이 자세로 묶게 되면은 이제 움직임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아주 강력한 호박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자, 문장 해석 순서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이 문장을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장 해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한 문장이 있으면 눈으로 일단 빠르게 훑어읽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본동사를 대략적으로 좀 찾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글 보면서 할게요. The robber tied the man's hands and feet in a hog-tie position, gagged his socks and wrapped them around his mouth with a duct tape. 이렇게 나와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딱 한 문장을 보고요. 얘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본동사 위주로 먼저 빠르게 해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묶었고 재갈을 물렸고 그 다음에 둘둘둘 말았다. 이런 상황적인 거를 빠르게 훑어읽기로 캐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팁은 뭐냐면 이 동사의 목적어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해석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타동사는 혼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대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나는 좋아해. 자, 뭘 좋아하는지가 당연히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동사의 대상까지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합니다. 전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요. The robber, 그 강도는 tied, 묶었다 인데 여기서 뭘 묶었는지까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tied his hands and feet 여기까지를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의 손과 발을 묶었다. 목적어랑 이 동사를 같이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강도는 손과 발을 묶었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인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허그타이 자세로. 그 다음에 gag his socks. 그의 양말로 재갈을 채우고 and wrap them. 여기까지 말까요? 그것들을 감았다. 이렇게 됐죠.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거는 his socks예요. 그러니까 양말들을 감았는데 around his mouth. 여기 추가적인 정보인 거죠. 그의 입 주변에다가 with a duct tape. with은 어떤 도구의 사용을 뜻하거든요. duct tape를 가지고 입 주변을 둘둘둘 마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장이 끝난 거고 두 번째 문장이 뭐였냐면은 the man could not move at all. 자, 여기에서도 흥미로운 게 그 남자는 움직일 수 없었다 at all.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전혀. 이 at all 이라는 표현이
부정어랑 쓰이는 어떤 강조 표현이거든요. 전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예 움직일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조가 된 거죠. 항상 문장과 문장을 읽을 때에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호응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예 못 움직였다라는 표현을 그냥 쓴 게 아니라 앞에 어떤 상황? 허그탈 자세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at all,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and could not even moan, 신음소리조차도 낼 수 없었다. 여기서도 강조의 부사 even, 심지어 이런 표현이 쓰였어요. 앞에 근거가 뭐예요? 양말 재갈을 물렸잖아. 그리고 덕트 테이프를 가지고 그거를 랩 다 싸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근거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음소리도 못 내는 그런 언급이 그 뒷문장에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문장과 그 다음 문장, 단 두 문장이지만 지금 이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굉장히 잘 떠올릴 수 있게 상황 묘사를 굉장히 잘해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질문입니다. 이 단어나 배경 지식 없이 독해를 하면 잘못될 수도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대답을 먼저 드리자면 아니요 라고 말할게요. 왜냐면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 문장만 보면. 근데 우리가 이 글이라는 거는 스토리 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최초의 질문자님이 이 두 문장만 저한테 주셨는데 이거 말고 그 앞뒤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도가 문을 따고 들어와가지고 뭐 칼로 위협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런 다음에 이 강도가 개그를 했대. 그러면은 이게 깔깔깔 웃기다가 아니라 일단 tied, 묶었다. 손과 발을 묶었다라는 표현도 있고 뭐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상황이 dangerous하고 뭔가 serious한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내가 그 개그라는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다만 여러분이 그 개그라는 단어를 사람들을 웃기다라고 알고 있으면 이렇게 엉뚱한 상황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자님도 저에게 질문을 주셨겠죠. 이게 너무 뜬금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학습이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절대 안 잊어먹겠죠. 이 개그라는 단어를요. 그래서 자꾸 단어를 외울 때 예문으로 외워라 라는 한 이유가 그 상황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배경 지식도 그래요. 이게 배경 지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황적 지식, 맥락 지식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험생이라면 맥락 지식을 얻으려면 그 수능 영어에 맞게끔 뭐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은 토익 영어, 토플에 맞게끔 그 테마에 맞는 상황들을 지문을 통해서 접하시는 게 맞아요. 아무 책이나 다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공군을 준비해. 그러면은 거기 시험에서 나오는 어휘들은 따로 있고요. 토플 같은 학문적 지식에 관련된 그런 개념 어휘들 따로 있고 토익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주제로 따로 있고 수능 영어는 수능 영어에 맞는 맥락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 영어의 맥락에 맞는 상황의 지문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글을 읽다가 보면은 그 단어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근데 기본 단어를 모르는 건 안 돼요. 기본 단어라는 것은 뭐 tied, 묶다라든지 rap, 둘둘 말다, 싸다라든지 rubber, 강도라든지 이런 단어를 모르면은 사실 글자가 아니라 무슨 꼬부랑 글씨를 보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기본 어휘는 숙지를 해주시되 방금처럼 뭐 gag라든지 허그타이라든지 덕트 테이프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상황적인 맥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8개의 Q&A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제 이 수능 영어 이 유튜브 채널이 19금 채널이 될까봐 진짜 제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에다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소설이 재밌는 게 묘사되는 상황들에 대한 표현들이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단순히 단어, 뜻, 나열이 아니라 이런 장면이 떠오를 만큼 전체 맥락을 떠올리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문장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문장만 막 하지 마시고 앞에도 읽어보고 뒤에도 읽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읽으면서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원서 읽기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통해서 해결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바람직한 학습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로 또 제가 정성스럽게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미니쌤 채널 구독하고 수능 영어 1등급 쉽게 가져가자. 우리 할 거 많잖아. 내가 영어 공부 시간 확 줄여줄게.